이게 말이 뿌행 부부지 실은 뭐 뿌행보다 어떻게 보면 통제가 지금 이 부부에서는 좀 급선무죠. 급하게 바꿔야 되는 부분은 저 뿌행 포인트가 아니지. 그래서 뭐 아까 기억에 남는 거 있어? 하니까 이제 남편은 말하지 마 했던 거 그게 이제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말이 많긴 하잖아. 이게 참 그 말 많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이제 아내가 이제 말 많은 게 불만인데 앞에서 아내가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를 해야 될 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말을 하는 거 산만하다 말이 많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이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남편들은 멀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기본적으로 내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생각해야 될 생각을 못 해버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뭐 사람들이 여보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했나? 여기서 좀 대화가 안 돼.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그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맞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남편은 내가 맞긴 한데 태도가 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남편이 맞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아내가 틀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맞긴 해.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맞긴 하니까 내 말을 듣는 게 맞아. 이렇게 됐거든. 내가 맞으니 내 말을 듣는 게 맞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지. 내가 맞으니 내 말을 들어도 좋다. 이게 논리적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맞다. 그래서 나를 따라하면 정답이다. 이거는 뭐 약간 애매해. 내가 정답이야. 그러니 아니, 내가 답이야. 그러니 나를 따라하면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지. 나를 따라해야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근데 남편은 나를 따라해야만 정답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은 논리적으로 좀 허점이 있죠. 그 허점이 있는 이유는 아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근데 나는 왜 다 지적하는 거임? 근데 이제 남편은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라는 거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서로 동업자 관계로서 같이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지금 남편은 그거에 너무 꽂혀 있죠. 지금도 근데 이미 의지하고 있는 사이인데. 그리고 아내는 지금 여기 와서 남편이 좀 바뀌고 그동안 내가 너무 당신을 몰랐구나. 당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네 하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내가 맞긴 맞지. 당신은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아내는 이게 아닌데? 뭔가 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물어보고 의지하고 기대는 성격이니까. 근데 그 의지하고 기대는 건 남편 물론 그거는 아내가 장기적으로는 고치긴 해야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스스로 노력해서 바꾼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남편도 고쳐야 되고 남편은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고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그냥 오케이 하면서 넘어갑니다. 어릴 때는 그냥 져주는 사람의 가치가 잘 안 보여. 져주는 사람이 실은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사람인데 져줄 줄 아는 사람.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 약간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냥 알아도 져주는 사람들인 거지. 그게 어릴 때는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마음에 타격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진짜 문제야. 우리 부부에 문제 있어라는 말을 마주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남편이 나한테 화는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나 여사친 만날 거야 라고 화를 냈으면 울었을 거예요. 아니면 여사친 아니라고 왜 그런 거 갖고 그래 라고 했으면 아내는 울었을 거야. 근데 여사친 문제로 아내는 자기가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 맞춰주고 남편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우는 포인트는 여보 화내지 마. 여보 나 좀 바라봐줘. 그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대신 뭐 남편이 틀렸다. 남편이 잘못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 뭐 이제 그런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는 그냥 참고 넘어가.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당장 뭐 화를 내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하잖아요. 본인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문제 삼으면 서로 언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사친 문제로 아니 어떻게 여사친이랑 둘이 만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자기가 남편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 남편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의 이유가 될 수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아내는 여기서는 뿌행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딱 울고 끝나는 거는 좀 회피의 반응이야.
이분은 디스크 모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람이지. 수동적이면서 인간 중심의 사람. 그런 사람은 보통 이제 안정형이라고 구분이 되거든요. 수동적이면서 인간 중심의 사람들은 보통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동적이면서 사람 중심이고, 그래서 딱 극단에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형 사람들은 좋게 지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취약점이 있어. 협상을 할 때 안정형의 사람들이 실은 제일 쉬운 상대야. 그 안정형의 사람들은 압박에 약해. 그래서 이게 이 아내분은 회피형이면서 안정형의 사람이고, 디스크 모형에서 안정, 애착으로 따지면 회피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압박하면 거기에서 물러서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형들은 그 협박에 통해. 그러니까 연봉 협상 이런 거 할 때도 이 사람을 계속 압박하고, 네가 양보 안 하면 우리 다 힘들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면 어떡하지 하면서 도장 찍는 경우가 많아. 나만 참으면 잘 굴러가는 데라는 생각이지. 그래서 남편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해요? 그냥 포기했다 이거지. 아내는 포기했다. 모르겠어요. 변한대요 자기가? 남편의 변화마저 해맑게 자유를 맡긴다고 했는데 그냥 웃음으로 때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도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해. 지금 과연 이 부부, 지금 아내도 감정을 좀 닫았고, 아내가 오히려 이런 분이 지금 감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남은 시간은 그래서 40시간 남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치료로 갑니다.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에서도 두려워하는 거, 화나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전부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게 싫어. 싸움이 싫어. 그냥 도망치고 싶어. 그래서 자기를 싸울 일 없고 항상 자기를 품어줄 것 같았던 아빠 같은 사람을 다정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한테 혼나. 그래서 아내는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싫어하는, 갈등을 극단적으로 싫어하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악의 말투를 쓰고 저런 식으로 근데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아내도 이제 앞으로는 수정해야 돼. 저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남편에게 딸 같은 연인으로 사랑받는 방법이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심한 아내로 여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런 한심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키우면서 바이올린 레슨으로 가게에 40%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심해.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한심한 취급을 받는 게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사실 눈물을 흘리실 때도 정말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귀엽게 모면하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근데 아내는 정말 슬퍼서 우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스스로 믿는 것과 어떤 무의식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는 다르죠. 경제학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사례예요. 자기가 애가 자꾸 막 논이라고 똥 싸는 걸 잊으니까 똥 쌀 때마다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한 서너 살쯤 됐던 애기였던 것 같아요. 그 설정이. 그랬더니 애가 똥을 나눠서 싸. 똥을 하루에 10번 싸. 그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물론 뭐 의식적으로 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 집중을 하고 딱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는 게 갑자기 뉴스가 재밌어지잖아요. 그게 의식적으로 뉴스를 재밌게 봐야겠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무의식적으로 뉴스가 그냥 재밌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면 내일 시험이 두려워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게 결혼 전 장점이 결혼 후 단점이 되어버린 케이스. 그렇죠. 결핍이 잘 맞아 떨어지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이해버린. 위기를 맞이하니까 그걸 극복하는 게 이제 힘들어지는. 그리고 상대의 나와 다름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이제 아내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 나는 진짜로 우는 거다. 나는 진짜 슬퍼서 우는 거다. 근데 아내의 감정이 문제가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슬픈 건 여사친 앞에서 자기 뒷담화를 한 거지. 여사친에게 대가리 꽃받치라고 한 거지.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봐. 근데 여기서 우는 거는 유산균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얘기해. 라는 말에는 울어. 그러면 정말 마음이 슬픈 거는 남편에게 화날 만한 일 아니면 슬픔을 표현할 만한 일은 표현하지 못해. 그거는 싸움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 진짜 슬퍼서 울어야 될 때 안 울어요? 괜찮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슬펐거든 분명히. 아니면 화가 났거나. 근데 그 감정은 참아. 왜냐면 그거를 내가 분출했을 때 싸움이 되거든. 방금도 오케이 뭐 맞아 그런 말로 남편에게 그냥 그 말을 끝내려고 하거든. 그런데 아내가 우는 건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에서 울어. 혹시라도 자기가 말을 해서 남편과 싸움이 될까봐 애교 있는 말로 칭얼대지. 그런 면에서 아내는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자기도 진짜로 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눈물이 나는 거는 일종의 조건반사지. 조건반사가 돼버린 거죠.
가짜는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아내분도 저걸 돌이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저거는 더 슬픈 때도 지금 안 울거든요. 오히려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해. 패널들한테 의지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슬픈데, 나 화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있을지 모른다. 나를 한심하게 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저런 말 했을 때 화가 날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만약 그게 슬퍼서 한 거라면 그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의사분께서 제대로 지금 찝었어. 그때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앞에서 했던 게 지금 그게 진짜로 우는 거예요? 할 때 그럴 때 빌드업을 슬슬 해가는 거예요. 당신의 울음은 상황에 따라서 진실된 울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 진심이 자꾸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게 뭐 양치기 소년 같은 그렇게 돼서 상대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을 거다라는 빌드업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그걸 통해서 나는 저는 뭐 가끔이지만 제가 눈물을 통해서 좀 갈등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그 빌드업도 있어. 그리고 이쪽 빌드업도 있어. 이쪽 빌드업. 그래서 그쵸.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양쪽 다 빌드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답이 안 나왔어. 그때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선생님은 그 부분을 전달하는 거지. 네가 너의 진짜 감정이 상대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슬플 때 울고 말을 해야 될 때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마주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근데 저는 다 진심인데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 전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게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100% 이게 정말 나의 진심이다라고 인정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사람이 딱 골목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 몸이 쭈뼛 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 지금 아내 표정이 굳었죠. 선생님의 말을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내에게 벽이 있다고 느낄 거다. 지금 아내는 살짝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겠죠. 그런 거를 또 힘들어하는 분이긴 한데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내는 혼나는 사람 같은 태도가 좀 나오네요. 이제 철없다고 느꼈을 거다. 아내분이 지금 왜 남편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데 실은 남편 걱정을 많이 하니까 뭐 전세 사기랑 막 집안 힘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잔소리 안 하는 건데. 네, 하지만 대화할 때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아내가 마음이 있거든요.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리고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거든. 근데 남편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 아내는 생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고 있는 거는 어쨌건 아내도 오해를 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아내가 울컥해요. 눈물을 흘릴 뻔하고 참아요. 그래서 맞아요.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가 남편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말을 또 잘못했다가 싸움 날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역시 마음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또 웃으면서 넘어가죠. 살짝 회피 반응. 그러면서 어쨌건 현실을 마주해야지. 아내는 진짜 갈등을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냥 갈등을 회피하는 거야. 남편분이 계속 몰아붙이는데 그때 본인이 어떻게 했냐. 울기 전에 웃는다. 그치?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웃거든 이때. 그렇게 웃고 갑자기 울음이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슬픈 게 웃음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울음으로. 그러니까 아마 아내분을 생각하면 뭔가 확실하진 않아요. 안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아내분과 비슷한 아이들을 그냥 저 장면을 떠올려 보면 부모가 막 싸우고 그때 하하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우리 사랑해 엄마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더 그런 즐거운 분위기를 연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 같아. 근데 그렇게 웃기만 하기에는 당장 뭐 혼나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눈물이 또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웃음은 상대에게 바라는 거를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방식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아내분도 감정 컨트롤이 확실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을 해소할 곳이 없고 지금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또 드러낼 정도로 또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 최소한 아이들 앞에선 노력하고 그런 또 부모들이란 말이야. 특히 엄마도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해소가 안 돼서 지금 이 엄마 쪽에 약간 감정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인가요? 울화. 우라통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쌓이는 거지. 화를 제대로 못 내고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니까 이제 가슴에 착 얹힌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엄마 모드, 남편에게는 아이 모드. 지금 이 상담사의 상담 단계가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스위치가 있으니 그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연습을 해라. 뭐 당신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당신은 스위치가 있다. 그걸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듣고만 있었대. 그래서 그러셨구나 뭐 그런 것만 했대.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솔루션을 듣고 표정이 밝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건칠하고 가면서 그리고 남편 우리 팬더 씨죠. 오늘 감기 좀 나아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진지한 얘기 꺼낼 때마다 아내가 뿌앵하는 게 아이처럼 산만하게 굴고 그런 게 좀 답답하죠. 근데 남편은 이제 부부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다는 거지. 근데 아내가 발을 빼는 느낌. 그러니까 저게 남편은 이게 나 혼자만의 어떻게 보면 이게 짐인가? 이 가족을 내가 아이가 셋인가? 아내는 없이 셋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하나에 꽂히면 주변이 안 보이는 게 사람인 건 맞아요. 지금 남편은 아내는 딸 같은 존재다라는 거에 지금 오히려 지금 남편이 시야가 갇혀버렸어. 아내는 지금 딸같이 행동하고 있지 딸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딸같이 표현하고 있을 뿐이야. 그냥 뭐 뿌앵하고 막 애교 넘치는 말을 하고 이제 그럴고 뭔가 이렇게 좀 산만하고 뭔가 말하면 자꾸 대화하고 오려고 말을 꺼내고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은 그 표현에 꽂혀가지고 아내는 딸 같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뭔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등한 그런 아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영역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전세 사기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해? 이거 뭐야?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아내에게 서운한 남편. 전세 사기 당했을 때 그때 물론 같이 노력하고 막 그 부동산 딱딱딱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죠. 근데 지금 전세 사기 당했을 때 그 몇 년 전이면 지금 아내 20대야. 20대의 아내가 그 애들 둘 그때도 있었나? 19개월이니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만약에 애가 없을 때면은 더 어렸을 때고 20대의 아내가 전세 사기 당하고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상황을 대처하는 법이나 이런 거를 노련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 할 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그 몫은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남편은 그 태도에 너무 꽂혀버렸어. 실은 가족 간의 불화나 이런 걸 상담을 해보면 가끔 저로서는 좀 흥미롭게도 아니 가끔은 슬프지만 양쪽을 다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아.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쪽이 다른 쪽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다른 쪽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하고 있고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하고 있고 부부끼리도 아내를 두려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고 서로 상대를 괴물로 보고 상대를 두려운 존재로 보고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센 척을 해. 근데 그 센 척 때문에 서로가 두렵고 계속해서 그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 네가 무서워라는 말을 해도 나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이고 진짜 나를 무서워할 리 없어 이렇게 또 계속하고 그 오해가 이제 계속 되는 거지. 그래서 아내 몰라서 못하겠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몰라서 못하겠다고 해서 상대를 그냥 모르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남편도 아내를 그냥 그런 존재로 생각해버리고 있어. 일종의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도 남편이라도 잘 하게 됐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만약 그 상황에 만약 제가 없으면 아내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의사 선생님도 아니 아내는 보니까 바꾸기가 힘들어. 아내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내를 바꾸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남편 인식을 바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니요? 부모님이 도와줬겠죠. 본인이 없다면 부모님이 도와줬겠죠. 깨달음을 얻었다. 아내분은 적극적으로 해결 못해요. 중포마의 정신을 지금 풀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내를 바꾸려고 들지 마라. 아내는 못한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잘하는 거 잘하는 거고. 그래서 남편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닌데? 라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편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문장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문장. 남편은 정답이 있어. 규칙이 있고 계획대로 돼야 되고 그게 불안하기 때문이거든. 이 남편은 또 지금 굉장히 불안이 많은 상황이고 사회적인 경험치도 다르고 가정을 위해 자기 목 다하고 지금 사회적인 역할까지 하고 1인 2역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괜찮죠. 아니 자기 목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욕심이야. 그래서 이제 남편은 괜찮아요. 그렇다면 아내의 일정 부분 빼고는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들리는데
본인이 해결하면 되지. 저는 제가 혼자 계속하는 게 약간 버거운 거죠. 그 버거움에 잔소리와 탓하는 짐이 얹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실은 감사할 필요가 있죠. 남편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런 면에서 아내라고 안 힘든 거 아닌데 힘든 거 티 안 내고 그걸로 힘들게 안 하잖아. 그거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지금 남편이 모르시네. 아까 여사친분, 만약 여사친분이 아내였으면은 전세 사기 당한 거 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을까? 지금 아내처럼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사친분은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똑부러지는 분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탓까지는 안 해도 전세 사기에다가 회사 잘리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력서를 안 쓰고 게임을 해? 그렇다면 아마 여사친분은 잔소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여사친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보통 사람이거든. 지금 아내는 그게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진짜 보통은 그렇죠. 아니야 우리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좋게 좋게 하고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그게 대단한 거지. 그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가장이에요. 근데 남편은 제가 가장인가요? 남편의 여기서 모순점이 확 드러나는데 남편은 지금 저는 스스로 가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고 하거든요. 아내가 대등한 존재가 아니고 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끌렸고 결혼을 선택했어. 만약 진짜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조합 같은 형태로 간다?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딸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겠죠. 물론 딸 같은 사람을 선택한 것 치고는 굉장히 운이 좋아. 딸 같은 사람처럼 태도일 뿐이지 실제로 굉장히 책임감 있고 생활력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생활력이 조금 치우쳐 있긴 하지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그건 어쨌든 운이 좋은 케이스고 본인은 굉장히 통제적인 사람이야. 통제적이고 수직적인 사람이야. 대등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이라는 건 뭐야? 수직적인 상태에서는 가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모든 건 가치라는 게 강한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건 가치라고 하려면 이 장면으로 가야 돼. 아마 뭐 예상하셨겠죠? 식판 장면. 모든 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모순인데 진짜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같이 하는 마인드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 식판 가져가라니까 하지 않아. 지금 이 남편의 태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서 집안일 한 번도 안 하던 완전히 그 밖에서 100% 돈 벌어오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람. 그래서 지금 이 남편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그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왜 했냐면 지금 이 남편은 그렇게 완전히 가부장제의 삶을 살다가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내려와서 애들이 아빠도 좀 해!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뭐 좀 하라고 소리도 들어. 가부장적인 사람인데 청소기 한번 돌리면서 식판 치우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사람은 저기서 청소기 돌리고 저거 있으면 그냥 치워요. 아니면 저거 애일 때 애 도와줄까? 하면서 같이 해. 그리고 물 튀기면 물 튀기면서 거기서 장난치다가 또 나와가지고 와이프가 애 옷 입히고 있을 때 그때 청소기 돌리든가. 근데 남편분은 팀워크로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굉장히 기본 세팅이 가부장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꼭 은퇴한 아버지들이 청소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그 가부장제가 위협을 받은 거는 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요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남편은 절대 지금 자기가 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 같이 한다라고 말하지만 같이 하지 않고 있잖아. 그럼 목욕도 같이 시키고 아내가 목욕은 왜냐면 애가 둘이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동시에 2명 목욕시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게 남편이 예를 들어서 100% 밖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 청소기 한번 돌려줄게. 이런 상황에서 이거 식판 좀 치우라니까 그러면 물론 그것도 솔직히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가 왜 저래 애들도 작은데 이렇게 되거든. 그래도 이해는 해.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세팅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모순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면서 왜 이래. 그리고 집안일은 그래 밖에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 집안일은 다 해도 돼. 요즘에는 워낙 장비 내는 게 좋아서. 근데 애들을 키우는 거는 솔직히 혼자선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근데 그 가부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역사, 문화적으로 있던 걸 떠나서 그냥 전 다르게 표현할게요.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나는 가장 베스트는 권위가 있는 부모, 그러면서도 친밀한.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남편은 그냥 나의 권위잖아. 아내의 권위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모든 건 가치라는 게 강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는 소리야. 지금 하는 소리. 모든 건 가치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분명히 지금 수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지. 아내가 바보라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을 거예요, 남편은. 근데 아내는 진짜 남편이랑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원래 너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물어보잖아. 네, 하는데 저거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다 같이 해야지. 애들 밥도 같이 먹이고 애들 최소한 집에 있으면 씻기는 거 같이 해야지.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 자체가 가족의 장인 거잖아요. 가족의 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족의 장이 없다는 개념 자체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게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협의될 수 있는데 본인은 장처럼 굴고 있으면서 장이 어딨냐고 하면 어떡해. 장처럼 굴지 말든가.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제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책임지는 거 싫어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근데 뭐 그렇게 책임지는 거 싫어하던 사람이 지금 또 책임감이 무거워지니까 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더 예민해졌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지금 너무 큰 모순이거든. 가장의 역할을 혼자 짊어지고 싶지 않으면 나머지 일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야지. 근데 하는 거는 지금 가르치려 들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반반 나누고 싶었다면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아내를 찾았어야죠. 아니 근데 이건 의사 선생님의 팩폭이긴 한데 지금 아내가 그렇게 막 조직 생활을도 안 해보고 사회 경험이 많이 없는 거에 비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안 하는 아내도 아니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아내야. 진짜 개념 없는 그런 부부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집안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면서 그냥 되게 막 환상에 젖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거든. 아니 그런 사람이면 지금 이 남편의 불만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케이스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내의 해맑은 모습이 좋아서 선택한 결혼인데 근데 지금 바뀐 건 아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건 의사 선생님이 이거 조금 말을 순화시켜서 했는데 아내는 바뀌었습니다. 해맑은 모습인 상태인데 바뀌었어.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그리고 일하고 쌍둥이 키우느라 힘들어. 힘든 걸로 바뀌었어. 마음 표현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 아내도 바뀌었어. 아내는 근데 해맑음을 유지하고 있지. 바뀐 건 남편의 상황. 바뀌었지. 맞아. 이 지금 의사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모습, 해맑은 모습. 그 해맑은 모습을 힘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잖아. 스스로 지금 애 둘 키우면서 돈도 벌고 지금 그러면서도 저 해맑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진짜 귀인을 만났네. 감사하고 살아야지. 진짜 감사할 줄 모르려고 말이야. 해맑음이 뭔가 아내가 웃음으로 때우면서 감정 거스르지 않게 찾아낸 방법 같기도 해요. 지금은 아내가 좀 참고 억압시키고 있는 해맑음이지. 그래서 아내의 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 그 남편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루션을 주는데 남편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하 직원 대하듯 한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말 그대로 장으로서 직원을 대하듯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편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거 그리고 부부의 말투 서로의 대화 톤을 비슷하게 맞춰라. 뭐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네요. 아내도 어른스럽게 남편도 좀 따뜻하게 그래서 혼내려고 하지 않고 아내가 어떤 저렇게 뿌행을 했을 때는 여보 그러지 말고 말을 해봐. 차분하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처음에는 아내 입장에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훈련을 해가야 돼. 거기서 울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지금 슬픈 건 알겠는데 미안해 내가 화를 내서 근데 화낸 건 아니야. 근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알지. 이렇게 어른과 대화하듯이 남편도 이렇게 바꿔야 돼 말투를. 이게 말의 내용을 바꿔야 돼. 근데 이제 남편도 막상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애 다루듯이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무마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또 심리극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맞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 나 혼자만 가족을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아내는 남편하고 싸우기 싫고 그리고 남편을 또 사랑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존경하는 면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 남편도 뭐 힘드니까 저러겠지. 또 남편이 시키니까 또 뭐 이유가 있어 시키겠지.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냥 믿어버리고 넘기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아내도 자기의 저 행동을 직접 보면서 문제구나라고 깨달았고 남편도 이입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시골에서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남편 역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은 이제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내도 감정을 굉장히 회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감정을 마주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거를 직접 마주하게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왜 아내를 마주하게 하지? 장기적으로는 뭐 필요하겠지만 지금 남편에게 진짜 같이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깨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급발진 부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뿌행 부부에서 아내는 이런 심리극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인 깊은 상담 치료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심리극 치료 같은 경우는 남편 쪽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는데, 근데 이게 급발진 부부나 이 전에 외박 부부 같은 경우랑 너무 비슷한 케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다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약간 외박 부부에서 봤던 어릴 적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하는 방식이 이 부부에게 저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아내 쪽이 약간 사차원기가 있어서도 방송으로는 재밌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 회피형에게 이런 심리극은 좀 어렵긴 해. 자기 감정을 마주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그냥 보여주고 자기 감정은 외면한 상태로 그냥 보여주고 그냥 치워버리려고 하는 또 스타일이, 회피하는 스타일이지. 그렇게 이제 계속 눈치만 봤다라고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저렇게 감정을 마주해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상상을 하면서 저런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그래서 저게 감정을 마주하는 그 과정이 아내에겐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어깨를 기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남편이 원했던 거니까 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남편은 아내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상황은 남편을 집안일 하게 하고 뒤에서 막 말을 시키고 식판부터 치우라고 했잖아. 빨리 와. 막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기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매달 40% 기대고 있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60% 기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남편도 이제 눈물을 흘리고, 남편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 둘 키우고 있으면서 회사는 실직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하고 막 눈물이 터질 것 같겠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데에서 어디론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내가 부족해서라고 한번 꽂히니까 그럴듯하거든. 감정들이 야야 저기로 가자, 저거 그럴듯하다. 그래서 감정들이 오르르 거르르 몰려가가지고 아내가 문제야, 아내가 애 같아서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든 거야, 이렇게 지금 그거에 꽂힌 거거든.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보고 아내도 깜짝 놀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이 부부가 뭐 이혼숙녀 캠프 나와줘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솔직히 왜 나왔나는 잘 모르겠어. 이혼숙녀 캠프에 나올 정도의 문제가 있는 부부인가 싶기는 해. 근데 뭐 나와서 서로가 메타인지가 되고 서로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훨씬 더 좋은 작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커플 다 굉장히 마음이 깊은 부부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내도 좀 스스로 성숙한 모습을 오히려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때 이제 제작진이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큐인 줄 알았죠? 이거는 예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미션이 주어져요. 다른 부부들 모습들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기 지금 당뇨에 걸린 아내, 급발진 남편, 당뇨 걸린 아내가 맥주를 땁니다. 이러니까 남편이 급발진 해 안 해? 아니 물론 급발진은 잘못이죠. 잘못인데 아니 저건 심하지 않아? 아니 지금 당뇨 인분이 지금 맥주를 가장 선두에 서서 따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또 술 마시게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이제 그래 자유를 주기로 했잖아 알아서 해 이러는데 속은 타들어가겠지. 참. 남편 이제 카메라 날라차기. 여기 와서도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내 눈치를 보는데 아내는 이제 이를 꽉 물면서 알아서 하세요. 왜 급발진 남편처럼 좀 부드럽게 하라고 해. 알아서 하라고. 근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남편은 이제 안 먹겠다고. 근데 이 남편은 존경을 받으면 술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뭐 어쨌건 술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바로 끊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맛있게 드셔. 피자 같은 거 먹을 때도 이 훅 들어가고 진짜 이거. 그래서 아내는 이제 술 한잔 먹고 기분이 매우 좋군 이러고 있어. 남편은 안 보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작진이 찾아왔는데요. 거기에서 제작진이 와가지고 하는 게 심리 생리 검사,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를 한 거죠. 거짓말 탐지기에 나온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입니다. 90% 이상의 정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90% 이상이라고 해서 질문 10개에 9개가 맞는다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방금 봤던 뿌행 부부의 아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내, 당신은 불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억지 눈물을 짜는 적이 있나요? 당연히 아니라고 해. 본인은 억지 눈물을 짜는 적 없다. 나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 근데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억지 눈물을 짜낸 적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인지를 못했을지언정 이 탐지기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뭐 100%는 아니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저게 억지 눈물이라는 게 불리할 때라기보다는 싸움이 시작될 때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상대에게 다정함을 호소한 적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건. 근데 이거는 뭐 여기서 거짓말 탐지 결과들이 대체적으로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내가 좀 연기 같은 면이 있구나.
스스로 참으려면 참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걸 참고 정말 어른스럽게 말하는 거를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아내는 그때 그냥 배 아파서 그런 거고 억지 눈물 진짜 아니다. 이게 의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믿지 못하는데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 인정한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제 그 검사가 순탄하지 않았고 아내가 울려고 하니까 우선 달래고 보는 뿌앵 남편이라고 하는데 저런 게 문제야. 오히려 저럴 때 그냥 좀 어른스럽게 대해줘야 돼. 그러니까 다정한 타이밍과 그리고 서로가 어른스럽게 대화하는 사실을 나누는 그런 부분을 남편이 어른을 대한다라는 생각으로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당신은 아내가 울 때 짜증납니까? 라고 남편한테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아니오라고 말하지만 짜증이 난다는 거지. 여기서 아내는 나 짜증 느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당신은 아내가 한심합니까? 여기서는 아니오라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이 나왔어. 지금 이 부부에게 되게 충격적인 결과인데 이 부부를 위해서 뭐 차라리 잘 된 것 같기도 해. 이거는 아내가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내는 지금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의 이런 아이 같은 태도를 고쳐야겠다라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게 또 남편에게는 영향을 줄 거니까. 근데 이제 남편은 지금 사실을 잘 알아야 돼. 뭐 딸 같은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합니까? 아니요라고 했는데 이건 거짓. 이것도 되게 충격이지만 아내가 이제는 딸이 아니라 정말 대등한 아내로서 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내가 딸 같으면은 말 그대로 태도야. 근데 지금 남편이 아내의 태도만 가지고 아내를 규정하고 있어.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거든. 아내는 딸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엄마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 충분히. 그런데 딸 같은 아내라고 지금 오해받고 있잖아요. 그 태도와 말투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아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하고 태도를 고치는 거는 아내가 인정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건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도 다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울면 짜증나고 한심하고 결혼을 후회한다고까지 나와버렸단 말이죠. 아내는 지금 그 말 들으면서 아까 이 표정 기억하죠? 상담사님하고 얘기할 때 아까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얼굴에 방어막 쳐버리는 거, 감정 닫아버리는 거 그 표정이잖아요. 지금 슬퍼. 충격적이고 슬프거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해. 웃고 있잖아.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자기 감정을 외면하는 반응.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왔음에도 이제 남편은 뭐 미안해서 손이 막 상대를 쓰다듬는데 뭐 쓰다듬는다고 했던 검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내도 느끼고 있었으니까 질문을 했겠죠. 아내도 남편이 나를 한심하게 보면 어떡하지? 남편이 나를 딸 같은 나랑 결혼해서 후회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내가 당당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디 나 같은 여자 있는 줄 알아? 내가 당신 힘들 때 뭐 잔소리를 했어? 뭘 했어? 내가 그리고 뭐 밖에서 이렇게 돈 벌고 이러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다? 애도 키우지? 응?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금 당당해져야 돼. 싸울 때 싸우더라도 깨닫게 해줘야 돼. 지금 모르고 있거든. 자꾸 외면하고 지금 다른 남편도 지금 자기 마음 안에 부정적인 거를 전부 딸 같은 아내 이거로만 다 돌리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따박따박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저렇게 나올 줄 몰랐고 그래도 이제 계속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이 돌아봐야 돼. 본인도 돌아보고 이 가족의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습도 진짜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돼. 지금도 사실 믿고 싶지 않은 게 더 크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다뤘던 나머지 부부들 거짓말 탐지 결과도 볼까요? 외박 부부죠. 여기서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거 당신은 술을 마시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대답이 물론 거짓말인데 그냥 잘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길 바랬고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 남편의 문제가 그런 외도나 그런 부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근데 아니요가 나왔고 아내도 그게 가장 의문이었는데 아니 여기서 남편도 이게 한숨을 쉬지만 자신 있습니까 했는데 결과는 아주 다행히도 진실이 나왔습니다. 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다로 나왔죠. 다행이죠. 굉장히. 여기서 결과가 거짓 나왔으면은 이거는 심각했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계속 외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진짜 부정행위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근데 어쨌든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남편도 여기서 아우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해맑게 웃고 그래서 이제 아내도 이제 의심이 많이 풀렸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또 나와요. 당신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근데 아내가 아니오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답이 거짓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실 사랑합니까? 아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나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저는 하죠. 아내한테 쐐기. 근데 여기서 아내의 인터뷰가
그래도 사실이길 바래요. 아내가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불타오르는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예쁘게 늙어가는 노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애정하고 이 사람과 같이 늙어가기를 희망하는 뭐 그런 사랑,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지. 뭔가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은 끝났어도 포장이 아니고 진심이시기를. 근데 어쨌든 남편은 그 인터뷰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슬펐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부, 여기서도 이제 이 마지막 부부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급발진 부부의 아내도 우는 척 연기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막 연기를 하려고 막 눈물을 짜낸다기보다는 좀 더 울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 당신은 살이 찐 아내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남편이 아니요, 느껴진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의 아내도 이성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결혼 전에는 지금보다 더 컸을 때 결혼했다. 결혼 후에 살을 더 뺐기 때문에 살이 쪘다고 뭐 이성으로 안 느껴지는 거 아니다. 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예뻐도 좋아요라고 말하는데 뭐 지금 뭐 이쁜데 결과는 근데 안타깝게도 거짓으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외박 부부의 아내의 대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사랑하지만 예전만큼 이성적인 떨림이나 막 그런 흥분됨을 유발하지는 예전만큼은 그거는 살이 쪘고 안 쪘고랑은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근데 어쨌건 이거는 아내에게는 좀 자극제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검사관님이 다른 막 이렇게 명확하게 거짓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이건 좀 거짓 쪽으로 보여요. 살짝 좀 애매한 그렇게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한편은 아내가 오해를 했어도 저게 자극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뻐 보이지 못한다. 그래 이뻐 보이기 위해서 살을 뺀다. 뭐 그거라도 좋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 그러다 죽어. 근데 죽으면 당장 뭐 너무 먼 얘기 같거든. 그리고 남편이 나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살을 빼는 것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 그게 더 먹힐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아내는. 굉장히 또 감정적이고 사랑꾼이잖아요. 에이 지금 이번 새 커플 다 애정 남아있어. 다 애정하는 사람들 모아놨어 이번 기수는. 한편으로는 중간중간 되게 화나는 장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그냥 뭐 서로 사랑하는 보기 좋은 부부들이에요. 아니,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뭐 각각 다 얘기를 했지만 부부들이 다 노력해야 돼. 근데 이제 아내도 이 부분은 아내가 남편의 본질을 봐주면 좋겠고 남편도 저런 방식으로는 아내를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내와 백년해를 하고 싶거든?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아내는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를 사람으로 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그래서 이거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아내의 행복이나 이런 걸 이루려면 더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전체 내용을 봤고요. 뿌행 부부는 아내가 내가 언제 한심하다고 생각했냐라고 묻는데 남편은 또 다정 모멘트가 나와. 또 아내가 칭얼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는 언제 그랬지? 라고 했을 때 언제를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고치기 위해서 그걸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감정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남편이 나를 한심하게 본다는 생각이 너무 슬프거든.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서 너무 괴롭거든. 그때 마치 나는 괴롭지 않고 언젠지 알아서 그냥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 고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 분리해. 여기가 실은 자기 감정을 덮어놓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건 내 감정에서 분리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지.